갈수록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발전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작금에 정치권은 당리 당략과 현역 의원들의 개인적인 유불리 논란에 선거일이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은 기막힌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제19대 국회가 반성은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준 의원이 지역별 특성과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4년의 허송세월을 보냄으로써 지역의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생활은 더욱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폐강 지역의 경제 해성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특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채 오히려 폐강 지역 주민들에게 갑중의 갑질을 하는 지경이 되었고 최대 주주인 광해방지관리공단 역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오로지 국가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을 생산하다 희생된 수많은 산업 전사들과 폐광 지역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모순된 그들의 행태를 개선하고 지역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순경으로 입문하여 총경으로 공직을 마감한 37년 8개월 동안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였던 경험, 특히 평창, 정선, 태백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농민과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인 태백군과 폐광 지역의 아픈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을 소상하게 알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우선순위인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현장의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5만 이하로 떨어지는 거의 몰락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결심하였는데 당시에 현 자치단체장께서 총선에 출마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만약에 총선에 출마를 하고 보궐선거를 하면은 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총선 구도가 그렇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인 태백 및 폐광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희생 좀 하고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총선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젠가는 우리 태백, 고향인 태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평소에 표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총선에 후에 있을 지선을 대비해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총선에 나온 것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 선거구에 영월을 제외하고는 평창, 정선, 태백 경찰서장을 하면서 해당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그 지역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 총선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지만은 태백 시민 및 저를 지지하는 선후배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분들이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출마하게 됐는데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마, 강행, 포기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지해주신 분들과 획정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의 승리의 자신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정치 초년생인 것이 약점인데, 제가 알기로는 염동열 현 의원이나 김진선 전 지사께서는 정치 감각은 뛰어난 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경선이 되면은 그들 두 후보는 서로의 소상한 아킬레스건과 또는 장단점을 들춰낼 것이고, 저와 정치 초년생인 문태성 후보는 자기가 제시하는 비전을 향해서 저는 또 제 페이스대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능한 벤처기업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밀 진단을 해서 하위원 2단계 사업에 대한 그 자금력을 최대 주주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경영과 비전은 그들에게 맡기고 지역의 고용 효과를 늘리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풀광수 재개발을 갖다가 주장을 하려면은 태백시에서 먼저 적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일본처럼 연료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 쓸 수 있는 화석 연료를 이렇게 비축해서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식수를 한 다음에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환경을 유지하고, 꼭 화석 연료가 긴급히 필요한 비상시에 금방 걷어내서 그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갖춰놓고 국가에다 요구를 하면은 국가에서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국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겠다 하면은 어느 부처에서 그걸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할 때는,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명분과 정확한 과학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경으로 시작해서 총경까지 37년 8개월 동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낮은 분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분들에 대한 심리와 그들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여론은 식자층이나 몇몇 사람의 입방아에서 전체 여론인 것 같이 흘러가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삶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정부나 어떤 지역에서 제시한 경제 지표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단골 이발소에 그 사장님하고 머리를 깎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매출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발하는 사람이 손님이 열흘 정도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발소는 당연히 매출이 3분의 1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문을 펼쳤을 때 광고 전단지가 우르르 쏟아지고, 엘리베이터나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가 수두룩 붙어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불경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하는 그런 경제지표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식자층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지역의 여론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바닥부터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소통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활동에 뛰어들 때 공약 제시라든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으면 전혀 없다 한 손치더라도 그 실천하지 못하는 공약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아까 의리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남자로서 한번 뱉었는 말은 꼭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제가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평소에 삼고일저 정치인이라고 제 나름대로 비아냥거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당선되고 3년 동안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면서 유권자들 쳐다보지도 않다가 선거일 1년 전서부터 90도로 굽히고 다니는 것을 삼고일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상이 바뀌어도 그런 행태를 하지 않고
처음처럼 끝날 때까지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을 모실까 합니다.